안녕하세요. 개냥이와 고니 채널입니다. 그래도 계속 가라. 두 번째 파트,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해가지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늙은 매가 다시 한번 침묵에 빠졌다. 이번에는 조금 전보다 침묵의 시간이 좀 더 길었다. 그렇지만 제레미는 할아버지의 그러한 버릇에 적응이 되어 있었다. 모든 노인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고자 할 때 나름대로 침묵을 이용할 줄 알았다. 손자는 할아버지가 자신에게 바라는 대로 했다. 그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나뭇잎은 여전히 바스락거렸고 산들바람이 근처의 큰 풀 사이를 휘젓고 다녔다. 매 한 마리가 사시나무 저만치 위를 빙글빙글 맴돌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노인이 매를 가리켰다. 두 사람은 매가 서쪽을 향해 미끄러지듯 활강하다가 마침내 작은 점이 되어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제레미가 한숨을 쉬면서 중얼거렸다. 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안다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적어도 대부분의 시간은. 너하고 저면은 공통점이 참 많구나. 노인이 제레미의 말을 받았다. 젊은이는 다시 한번 조용히 할아버지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무엇이 저 배를 이끌고 있겠느냐? 늙은 매가 물었다. 자기를 데리고 가는 바람을 타고 있는 걸까? 아니면 자기 자신의 의지를 따르고 있는 걸까? 아마도 매가 가고 싶어하는 방향으로 바람이 불고 있나 보죠. 제레미가 대답했다. 그의 말에 늙은 매가 미소를 지었다. 삶이란 바람과 같은 것이지. 만일 저 매가 바람이 자기를 어디로 데려가든 개의치 않는다면 매는 자신을 위한 선택을 바람에게 맡겨두는 셈이지. 늙은 매가 말했다. 하지만 내가 말한 대로 바람이 매가 가고 싶어하는 방향으로 불고 있다면 이번에는 매가 선택하고 있는 셈이란다. 그게 바로 너와 매가 가진 공통점이야. 너희 둘 다 자기 자신의 선택에 따라야 한다는 점 말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행한 일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거나 줄 수 있는 경우에 우리가 그것을 전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레미가 의문을 표했다. 맞는 말이다. 온통 선택으로 가득 찬 이 여행에서 너는 내 부모가 선택했기 때문에 내 삶을 시작했단다. 그러니 언제 어디서 이 세상에 오는가는 내 힘으로 절대 바꿀 수 없는 사실이란다. 내 여행의 시작이 과거라는 단단한 돌에 새겨져 있는 셈이지. 때문에 원래 상태와 달라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쓸데없는 바람을 갖느라고 시간과 노력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아는 것은 너를 이 여행에 내보낸 조상님들의 혈통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란다. 그건 역시 바꿀 수 없기는 마찬가지지. 진실을 비춰주는 연못에서 너 자신을 바라보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니 어떤 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을 저주하거나 원망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태도란다. 나아가 조금 더 지혜로운 선택이라면 그것을 포용해서 너 자신의 장점으로 돌리는 것일 게다. 여행의 마지막 순간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인가는 앞으로 내가 여행을 하면서 만들어가게 되어 있단다. 내가 선택한 서로 다른 길들에 의해 내 인생이 완성되어 가는 법이지. 내가 한 선택과 그 길이 너를 이루어가고 있는 모습에 더해지거나 빠지는 거야. 그리고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 간에 여행이란 반드시 끝나기 마련이지. 내 할미가 즐겨 들려주는 선택에 관한 이야기가 하나 있단다. 이제는 더 이상 젊다고 말할 수 없는 두 여인이 한자리에 앉아서 자신들의 살아온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단다. 첫 번째 여인은 젊어서 결혼해 여러 명의 자식을 낳아 키웠지. 그녀와 남편은 집을 마련하고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열심히 일을 했단다. 그리고 강가의 골짜기에 있는 그 집에서 평생을 살았다는구나. 두 사람 모두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여행해 본 적이 없었단다. 세월이 흐르면서 자식들은 장성했고 그들도 자식을 갖게 되었지. 하지만 여자의 남편은 오랜 세월 동안 가족을 부양하느라 힘들게 일한 나머지 결국 죽고 말았단다. 반면 두 번째 여인은 요직의 관리였던 남자와 결혼을 했고 그녀의 남편은 자신의 업무 때문에 집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으로 여행하는 일이 잦았지. 그녀는 남편과 함께 자주 여행을 하면서 서로 다른 배경과 문화를 지닌 다양한 지방과 온갖 사람들을 수도 없이 보고 만났단다. 그녀의 집은 머나먼 곳으로부터 가져온 보물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자식은 없었다는구나. 남편이 자신이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될까 싶어 아이들을 원치 않았고 여인도 그저 묵묵히 남편의 뜻에 따랐던 게지.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두 여인의 마음속에 한 가지 의문이 떠올랐단다. 왜 상황이 달라질 수 없었던 걸까? 다른 삶을 살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이 두 사람의 마음을 괴롭혔지. 해답을 찾지 못하자 그들은 지혜롭고 친절하기로 유명한 한 늙은 노파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자고 결정했다더구나. 노파는 두 여인이 각자 살아온 이야기와 그렇게 살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 삶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들을 들었단다. 노파는 두 사람이 자신들의 삶과 이루었거나 이루지 못한 꿈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들을 들으면서도 조용히 침묵을 지켰지. 그러더니 그들이 이야기를 마치자 벽장 속에서 털실로 짠 두 개의 담요를 꺼냈어. 둘 다 똑같이 평범한 회색의 담요였단다. 노파는 그것들을 두 여인에게 하나씩 주었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다양한 색깔의 실이 감긴 실꾸리와 바늘을 주었다지. 각자 자기 담요를 꾸며들 보시게나. 노파가 말했단다. 다 끝나면 내게 가져오시게들. 그런 다음 다시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두 여자는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그래도 노파가 시키는 대로 했어. 여러 날이 지난 후 두 사람은 저마다 자기 담요를 들고 노파에게 갔다지. 둘 다 자기 담요의 한 면 전체를 꾸며가지고 왔더란다. 노파가 기뻐하며 말했어. 어디 두 양반의 담요 좀 봅시다. 노파는 두 여인의 담요를 벽에 걸었단다. 어디 노파가 킬킬거리면서 말하더라는구나. 내가 생각한 그대로구먼. 내가 말한 건 자신의 담요를 꾸미라는 것이었는데 두 양반 모두 자신의 삶을 풀어놓았구려. 사실이 그랬단다. 첫 번째 여인의 담요에는 자신의 삶이 담긴 일련의 사파가 이어져 있었지. 먼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있고 이어 아기들과 어린애들이 있었어. 그리고 그 어린애들이 자라 각자 제 아이를 데리고 있는 어린이 되어 있었다는구나. 대지를 경작하는 데 이어 추수를 하고 있는 남편과 아내, 강가 근처의 드넓은 하늘 아래 골짜기에 서 있는 집. 그녀는 실패에 감긴 다양한 색실을 거의 다 사용했단다. 힘찬 초록색, 밝은 푸른색, 불붙는 듯한 붉은색, 타오르는 듯한 노란색, 달래는 듯한 자주색의 부드러운 오렌지색까지. 두 번째 여인도 같은 색깔을 사용했지만 그녀가 그린 삶의 사파는 다를 수밖에 없었지. 그녀의 담요에는 기차와 배, 황량한 대지와 높다란 산마루, 커다란 도시들, 그리고 다양한 복장을 한 사람들, 크기와 생김새가 제각각인 동물들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단다. 임자들은 나한테 와서
임자들의 삶이 달라질 수 있었던 건 아닌가 하고 물어보았었지. 내 생각에는 임자들 둘 다 자신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스스로 구한 것으로 보이는구먼. 만일 임자들이 다른 선택을 했다면 임자들의 삶도 달라질 수 있었을 거야. 오른쪽으로 도는 대신 왼쪽으로 돌거나 예라고 하는 대신 아니오라고 대답했다면 말이지. 임자들이 살았던 삶을 용납할 수 없었다거나 그 때문에 정말로 불행했었다면 임자들은 임자들이 그럴 수 있었으리라고 바라는 삶의 이야기를 풀어놓았을 테지. 그런데 임자들은 임자들의 삶을 그대로 그려놓았다고. 임자들 이야기를 바꿀 수 있었는데도 그러지 않았다는 뜻이지. 자, 지금부터 임자들이 한 선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을 거구먼. 두 여인은 각자 자기 집으로 담요를 가져가서 벽에 걸어 놓았다는구나. 매일 아침 두 여인은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담요를 바라보면서 미소와 함께 하루를 맞이했어. 저녁에는 담요를 쳐다보면서 감사의 기도를 중얼거렸고, 만일 내가 그들을 방문해서 담요를 보게 된다면 거기 그려진 그림과 색깔에 이끌릴 가능성은 있지만 담요 바탕이 원래 회색이었다는 사실은 알아채지 못할 게다. 제레미는 오랜 세월 걸친 고된 노동으로 거칠고 흉터가 난 할아버지의 손을 쳐다보았다. 그는 지금과는 다른 사람으로서의 할아버지를 도무지 상상할 수 없었다. 그러다 보니 할아버지를 이끌어온 선택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해졌다. 할아버지는 어떻게 바람을 타셨을까? 할아버지는 할아버지의 삶이 달랐더라면 하고 바라신 적이 있으세요? 그가 물었다. 늙은 매가 나지막하게 껄껄 웃었다. 우리 모두 이따금씩 그러면서 살아간단다. 흔히 창피를 당하거나 당황하거나 여하튼 실패했을 경우에 모두들 달라졌어야 하는 건데 하고 생각하기 마련이지. 이 세상에는 내가 가볼 수 있으리라고 희망하는 곳들이 있단다. 내가 보고 와서 나한테 설명해 준 곳들이지. 이를테면 그랜드 캐니언, 엘래스카에 있는 그 디날리 산, 또 내가 보았다는 태양들 같은 건 말이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내가 누구이고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 또 지금의 모습을 갖추기까지의 내 삶의 과정에 대해 감사하고 있단다. 나도 실망이 어떤 건지 확실하게 겪어봤지. 그렇지만 또 내 할미라는 훌륭한 여인의 사랑과 충성을 얻지 않았더냐. 내 할미가 바로 내 인생의 바람이란다. 다행히도 우리는 훌륭한 자식이 둘이나 두었구나. 내 어미와 외삼촌 말이다. 지금은 너를 비롯해서 모든 손자들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 있고, 우리 자식들이 선량하고 친절하고 강인하고 남들에게 자비로운 사람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모른단다. 그리고 지금은 너 역시 그렇게 되어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중이지. 상황이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랐을지는 모르겠다만 나는 내 삶의 그 어떤 것도 바꾸려 하지 않았단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제가 할아버지를 식멸시키지 않았으면 좋겠군요. 제레미가 할아버지에게 말했다. 그러지는 않을 게다. 노인이 확인해 주었다. 내가 훌륭하고 올바른 일을 하기 위해 노력하리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이지.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으세요? 제레미가 놀라서 물었다. 때때로 저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잘 모르겠던데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뒤이어서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